유승민 후보는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 60%. 와. 저 많은 후보 중에 유일하게 외연 확장성이 있다. 그렇게 후보가 좋으면 그냥 빌려드릴 테니까. 아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룰 변경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 100%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될까요? 지금 현재는 이제 7대 3인데 네. 당원이 7, 여론조사가 3, 네. 민심이 3, 막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초선의원은 초선의원대로, 재선의원은 재선의원대로, 중진은 중진대로 그 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그 100% 당원 안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미국이라든지 네. 일본이라든지 또 영국이라든지 독일 다 100% 권리당은 책임당원까지 합니다. 아, 그래요? 그냥 그런 제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뭐 예. 남의 당 물 이야기인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박승중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논리들이 막 동원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반장 선거 이야기했다가 조금 전에 미국, 독일, 영국 사례 이야기했다가 오만 가지 이런 이제 논리들을 다 동원을 하는데 뭐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것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뭐죠? 유승민 안 된다. 친윤 후보 중에 믿을 만한 후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 경기를 하면서 옷 잡아 당기고 뒤에서 태클하고 막 몸으로 밀어붙이고 그러다가도 안 되다 보니까 네. 골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룰 바꾸고 네, 그거 뭐 알겠습니다. 독일 사례, 미국 사례 이야기해봤자 유승민 배제룰 이건 억측이죠.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 옛날 여당일 때는 사람이 좀 통도 크고 좀 상대방의 입장도 아우를 줄 알더만은 네. 야당이 되니까 완전히 한쪽으로 그냥 일반 야당은 공격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예.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럼요. 네. 제도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누가 선택하느냐. 맞습니다. 저희 당의 많은 사람이 의해서 선택하면 네. 그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생각이 달랐지만 맞습니다. 그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근데 그 타이밍을 예. 이제 의심하는 분들, 예. 타이밍. 전당대 앞에 두고 앞두고. 바꾸니까 뭐 그런 분란이 부분을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민주당 네. 이재명 대표 네. 원래는 9대 1이었습니다. 예. 자기 불리하다고 75대 25로 바꿔버렸습니다. 자기 아, 정가면서 예. 이게 다 똑같은 방식으로 민주당에서 나온 겁니까? 했습니다. 예. 보고 결선 투표도 그거 보고 우리가 배운 민주당 거 그럼 나쁜 걸로 왜 배웠어요? 나쁜 거 안 배우는 아, 거예요. 네네네. 여하튼 그런 관시에서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 네. 우리가 뭐 어느 특정인을 유승민 배제한. 배제한다 뭐 네. 이런 했는데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아, 사실이 아닙니까? 전대 룰 자체를 어느 특정인을 가지고 할 당도 아니고요. 걱정하는 것은 네. 우리 당 대표를 선택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을 대표하면 선택하면 안 되지 그건 않습니까? 안 되죠. 우리 당 대표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택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않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가장 최근에 네. 여론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 준비 많이 뭐죠? 하셨네요. 예. 그 빨간 거 더불어민주당 한번 보십시오. 네. 권성동부터 쫙 해가 10명 후보자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을 네, 지지하는 지지하는 사람들 사람들. 중에서 예. 유승민 후보는 보면은 60%. 와. 나머지 사람 전부 합쳐서 20%. 잘 모른다 20%. 잘 모른다 그 빼버리면 80% 중에 60%가 유승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 80%가 유승민을 지지하는 겁니다. 네. 너무 한쪽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국민의힘 지지자를 보십시오. 네. 유승민 후보는 5등인가 6등쯤 됩니다. 예. 이런 사례가 지난번 이준석 대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가장 큰 원칙은 우리 당원이 우리 당 대표를 선택하고 맞습니다. 우리 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당 대표를 선택해야지 네. 민주당 사람들이 완전히 전략적 결정으로 해서 우리 당을 대표를 선택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배경이 그렇다. 저희들이 저, 예, 이제 전재수 저 의원님.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립적 위치에 있는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저 여론조사를 해석을 해라 이러면 어떻게 네. 해석을 하냐면 네네네. 저 많은 후보 중에 유일하게 유승민 의원만 외연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후보는 외연 확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전재수 의원님 그렇게 후보가 좋으면 그냥 빌려드릴 테니까 아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 외에 안철수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들도 이 룰 변경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안철수 의원도 네. 그렇고. 유승민 의원은 전체를 반대하고 있고요. 네.
그 안철수 의원은 현행을 유지하되 네. 7대 그다음에 3. 7대 3을 유지하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거는 좋겠다. 아, 네, 네. 윤상현도 그런 식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 네. 서로의 입장이 다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그걸 끝까지 고집해서는 안 된다. 네, 예. 정말 이 룰은 당원 전체 의견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에서 결정이 되면 그게 따라야죠. 저도 다른 생각이 있지만은 네. 대다수가 그렇게 결정하니까 그게 따라가는 것이 네. 민주정당의 룰 아니겠어요? 짧게 한 말씀.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최근 현대 정당의 큰 흐름은 캐치올 파티라 그래서 대중정당을 추구합니다. 즉 뭐냐면 정당이라는 것이 존립하는 이유가 정권의 획득이 있습니다. 정권을 획득하려면 당원만 가지고는 안 되죠. 네. 많은 민심을 얻어야 정권 획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뿐만 아니고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최근 정당이 아니, 추구하는 그러면 캐치올 파티 아니, 그럼 대중정당입니다. 의원님,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이번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룰 변경하는 건 민주당한테는 그 호재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준석 당대표 몰아내려고 당헌 당규 바꾸고 아닙니다. 뭐 윤리위원회 열고 하듯이 이번에 윤석민 하나 몰아내려고 룰 바꾸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미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낸 그 순간부터 국민의힘은 어둡고 긴 터널에 들어갔다. 민주당한테는 뭐 나쁘지 민주당이 않네요. 유리하잖아 그러면. 유리하죠. 네. 자, 제가 한마디만 그래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요즘 좋게 보고 있습니까? 어렵고 저희들이 요즘 민주당의 처지가 어렵고 힘듭니다. 네, 그런 네. 상황 속에서도 네.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아, 것이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정선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1.1%, 부정평가 56.8%로 지난주보다 긍정평가는 2.7%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긍정평가가 40%를 넘긴 거는 지난 6월 이후 처음인데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내가 먼저 할까요? 아, 예. 박 의원님. 이 기분 좋은 예. 일이니까요. 기분 좋잖아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기분 좋은 일이니까요. 우선 저는 가장 큰 것은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둔다. 우선 민노총에 의해서 최근에 화물연대 네네. 합의 있었지 않습니까? 네. 법적에 합리적으로 대처해서 제대로 해결했기 때문에 네. 그런 대로 해결하구나 이런 걸 느끼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최근에 전 정부가 하지 못했던 네. 노동개혁이라든지 네. 교육개혁이라든지 네. 연금개혁 하겠다. 사실 하기 쉽지 않은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도 하겠다. 그다음에 최근에 국정의 여러 가지 방향도 계속 발표를 하고 하다 보니까 GDP가 올라가지 않느냐는 게 네.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부 여론조사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출근하면서 도어스태핑이요? 도어스태핑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하다가 보니까 사소한 실수도 있었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걸 중단하고 한 달 전에 중단했는데 중단하고 여러 가지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안정스럽게 이상하게 도어스태핑 그만두고 한 달부터 잘 발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거는 약간 좀 아이러니해요. 물론 그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통하려고 하셨던 잘할 거니까. 겁니다. 예. 앞에 그 정책 부분만 얘기하세요. 딴 방송 나가시면. 그리고 네. 뭐 우리 김 여사님에 대한 부분도 거의 없고 또 청와 의원님, 더 잘하시면 돼요. 의원님,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아니, 좋은 그런- 날인데. 알았습니다. 예. 그거 왜 하시죠? 대통령, 내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있고요. 네. 또 그거 곁들여서 탈원전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각종 비리라든지 또 통계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밝혀지고 또 현 대표의 여러 가지 불법 뭐 관련해서 뭐 사법 리스크. 구속 네. 반사 이익이다. 반사 이익이고 예. 또 최근에는 뭐 그저 의원님 월드컵 16강 월드컵. 네. 그래서 또 방산에 많이 또 이렇게 좀 붙여서 얘기하시네요. 그런 게 해서 앞으로는 더 올라가지 않겠나. 아, 의원님. 예.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예,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뭐 여기저기 뭐 숟가락도 얹고 뭐 이런 뭐 좋습니다. 예, 아주 네.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평가가 50% 중후반을 넘어갑니다. 일시적인 상승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네. 이준석, 유승민 몰아내듯이 이렇게 너무 속 좁은 정치 말고 포용력 있는 그런 리더십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야 된다. 두 번째, 어떻든 인정하기 싫지만 여소야대잖아요. 그러면 야당하고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도 그런 모습 안 보이거든요. 네, 마침 야당 잘 됐습니다. 지도부하고 네. 밥도 한 끼 안 먹습니다. 네. 세 번째, 네. 국민 통합을 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 부분 잘 좀 부탁합니다. 길게 다뤘어요. 최선을 다하도록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